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1과 관광과 안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루이엔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이엔입니다. 오늘 관광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근데 선생님 지난번에 관광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2과에서 공부했죠. 자, 그때는 뭘 배웠습니까? 예, 서울의 관광 명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관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관광 산업에 대해서 좀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가이드가 되어서 뭐 여러 가지 안내하는 뭐 그런 단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예, 그럴까요? 네, 198쪽 어휘입니다. 오늘은 관광 관련 어휘인데요. 관광에 대해서 많이 어휘가 나와 있죠. 자, 이것은 목적이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한 것인데요. 어떤 테마,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관광하는 것은 테마 관광. 뭐 체험 관광 무엇입니까? 직접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뭐 김치 만들기 아니면 김치 담그기라고 하죠. 그다음에 뭐 승마, 말타기 이런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게 체험 관광입니다. 여기 보시면 템플스테이는 전통 불교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관광이다. 왜냐하면 절에 가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직접 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뭐 관광, 의료관광, 생태체험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문화유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문화재 압니까? 뭐 창덕궁, 이렇게 고궁 이런 것들 다 문화재죠.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문화재 이런 것도 문화유산이고요. 그 다음에 춤 아니면 뭐 노래 이런 것처럼 뭐 무형의 형태가 없는 것도 다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창덕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예문도 가능하고요. 다음으로는 관광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관광부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에 용어가 바뀌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로 바뀌었어요. 하는 일은 똑같지만요. 자, 여기서는 문화나 관광에 대해서 주관하는 그런 정부 기관입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게 한국관광공사예요. 여기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오면 여러 가지 안내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관광청이 있는데 관광청은 반대로 한국을 알리는 게 아니라 외국을 한국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사무소를 마련했는데 그게 바로 관광청이에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관광청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에게 베트남의 여행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관광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광자원은 우리가 관광을 상품으로 만들 수 있게 필요한 해주는 그러한 일종의 자원, 소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천이었던 청계천이 옛날에는 그냥 하천이었지만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 관광명소가 되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화 획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외국화, 돈입니다. 외국 돈을 획득, 벌어요. 그래서 외국 돈을 버는데요. 예를 들어서 태국에서는 관광산업이 외화 획득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국 관광지로 아주 유명하죠. 외국인들이 와서 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외화를 획득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행 가이드인데요. 가이드, 영어예요. 여러분 영어 잘하세요? 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안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행 가이드가 있는데요. 여행 가이드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여행 가이드는 새 여행 상품 개발을 위해서 여러 여행지를 물색합니다. 여행지를 물색하다. 색은 검색하다. 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어느 호텔이 좋은지, 어느 식당의 음식이 맛있는지, 어디를 구경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을 짜다 하는데요. 일정은 스케줄이죠. 자, 일정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동사 짜다를 씁니다. 즉 뭐냐면 일정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자유여행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마음대로 일정을 짤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죠. 자유여행하면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일정도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이드가 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여행비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미리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하죠. 자, 여행비를 산출한다는 말은 여행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미리 계산해서 얼마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박 3일 제주도 여행비를 산출해 보니까 적어도 5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자, 이런 예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속 업무를 대행하다. 수속 업무, 수속 무엇입니까? 수속은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거나 뭐 여행을 하거나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우선 여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자가 필요하죠. 이런 거 만들려면 뭐 서류도 많이 내야 되고 뭐 돈도 내야 되고 여기저기 들러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수속입니다. 자, 그런 업무, 일을 대신해서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여행사에서 대신해 주니까 어떨까요? 참 편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여행 가이드가 하는 일, 여행사가 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루이엔 선생님과 함께 문장 만들어 보시죠. Vâng, các bạn đã hiểu những từ vựng thầy vừa giải thích chưa ạ? Bây giờ thì chúng ta sẽ dùng một số từ đã học để chúng ta luyện đặt câu các bạn nhé. Đầu tiên là với từ là về hoa huy tích. Việc xuất khẩu hàng hóa ra nước ngoài rồi thu ngoại tệ về là con đường tắt góp phần vào việc phát triển kinh tế quốc gia. Như vậy thì chúng ta có thể dịch cái chữ 외화 획득 là thu ngoại tệ về. 해외로 상품을 수출해서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지름길입니다. Và tiếp theo là 의료 관광. Đây là một cái từ thường dùng rất là hiện nay hay dùng nhiều ở Hàn Quốc các bạn. Những năm gần đây ở Hàn Quốc, du lịch y tế, một sản phẩm du lịch thu về lợi nhuận cao, đang phát triển nên người nước ngoài sang các bệnh viện Hàn Quốc để điều trị đang gia tăng. 최근 한국에서는 고수익 관광 상품의 하나로 의료 관광이 뜨고 있어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어요. Và cuối cùng là chúng ta sẽ luyện tập với chữ 체험 관광. Gần đây có nhiều người thích thú với việc du lịch trải nghiệm trực tiếp hơn là chỉ tham quan ở các khu du lịch. 요즘은 관광지에서 단지 구경만 하기보다 직접 경험하는 체험 관광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 자, 이어서 199쪽 문법입니다. 무엇 하는 셈이다. 이런 문법인데요. 처음 보는 거죠. 자, 어떤 뜻일까요? 방학 때마다 여행을 가니까 1년에 2번 정도 여행 가는 셈이다. 여러분, 대학생들 방학 몇 번 있습니까? 한국에선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2번 있어요. 근데 방학 때마다 여행을 가니까 어때요? 여행을 한 번씩만 가도 벌써 2번이죠. 그런데 시간 여유가 있어서 2번씩 갔어요. 그럼 또 4번이고. 그래서 딱 2번을 가는 건 아니지만 1년에 2번 정도, 2번쯤은 여행을 가는 셈이다. 여행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는 셈이다는 마찬가지.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즉, 똑같진 않아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대화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올해 관광학과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 돼요? 자, 25명을 뽑는데 81명, 81명이 지원했으니까 어떻게 읽어요? 네. 3대 1. 예, 3대 1이라고 읽습니다. 3대 1 정도 되는 셈이에요. 자, 볼까요? 25의 3배면 75죠. 75보다 81은 크지만 한 3대 1쯤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요.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는 3대 1 정도 되는 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는 셈이다를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 문장 한번 볼까요? 총 100페이지 중에서 5페이지 남았으니까 책이 있어요. 100페이지짜리 책이 있는데
5페이지만 읽으면 이제 끝나요. 자, 이 책은 다 읽었습니까? 아직 다 읽지 않았죠. 그래서 다 읽는 셈이다, 읽은 셈이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네, 답은 읽은 셈이다가 맞습니다. 왜요? 거의 다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거의 다 읽어요.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을 완료했을 때, 끝났을 때 과거가 되죠. 과거 상황에서는 는 셈이다가 아니고 은 셈이다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셈이다가 있는데 명사는 인셈이다입니다. 즉 결혼 후 첫 여행이니까 이번 여행이 곧 신혼여행 인셈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자, 여러분 신혼여행은 무엇입니까? 결혼하자마자 가는 것이 신혼여행인데요. 결혼 후 사정이 있어서 오랫동안 못 가다가 처음으로 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은 아니지만 마찬가지예요. 이런 뜻으로 신혼여행인 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문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Vâng, các bạn có hiểu ý nghĩa của cấu trúc này chưa ạ? Thì chúng ta có thể tạm dịch sang tiếng Việt là xem như là, hoặc là có thể nói là gần đây nếu mua một món hàng ở các cửa hàng thì có khi được cho thêm một món nữa. Trong trường hợp này thì xem như là chỉ mua bằng một nửa giá thôi. giống như là 1 cộng 1, trả tiền 1 mà được 2 đó các bạn. 요즘 가게에서 물건을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줄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반값에 사는 셈입니다. Năm rồi số khách du lịch đến Hàn Quốc chừng khoảng 2.200.000 người, nhưng năm nay thì lên đến gần 4 triệu người. Nên có thể nói là khách du lịch đã tăng lên gấp 2 lần. 작년에는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이 220만 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4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 관광객이 2배 정도 증가한 셈이네요. 자, 이어서 200쪽입니다. 예문 먼저 볼게요. 관광 코스가 너무 다양해서 결정하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는 뜻입니까? 어렵지 않다는 뜻입니까? 네, 어렵다는 뜻입니다. 관광 코스가 다양하다. 많으니까 결정하는 게 어렵죠. 그런데 어렵지 않다고 했네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했으면 어렵지 않다는 뜻인데 여기에 여간을 써서요. 어렵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합니다. 즉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것을 여간 어렵지 않아요. 네, 이렇게 반대로 쓰네요. 자, 그래서 아주 많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 방학에 베트남에 다녀온다고 했지요? 네. 근데 가격이 무슨 가격? 비행기 표값입니다. 여간 비싼 게 아니에요. 여간 비싸지 않아요도 좋고요. 여간 비싼 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즉 너무너무 비싸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명사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전에 교수님의 사모님을 뵈었는데요. 여간 미인이 아니세요. 정말 진짜 미인이세요. 이런 뜻으로 여간 미인이 아니세요. 무엇이 아니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뭐 어려운 표현은 아닌데요.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니다 했으니까 여러분 뜻을 반대로 생각하기 쉬운데 조심하시고요. 이런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Bây giờ chúng ta sẽ luyện tập với cấu trúc này các bạn nhé. Vì tiếng Hàn và tiếng Việt khác nhau về trật tự từ nên thông dịch song song rất là khó.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 통역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아요. 여간 힘들지 않아요 là rất là khó, vô cùng khó. Mình nhấn mạnh cái 힘들다 thì là khó, thì vất vả đó, thì chúng ta sẽ nhấn mạnh cái tính từ ở đây. Hoặc là từ nhỏ do thường theo cha mẹ sống ở nước ngoài nên anh ấy rất là giỏi tiếng nước ngoài, là rất là giỏi tiếng nước ngoài.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자주 외국에서 살아서 그런지 그는 외국어를 여간 잘하는 게 아니에요.
không phải là giỏi bình thường, mà là rất giỏi đó các bạn. Thì trên đây chúng ta vừa luyện tập xong hai cái cấu trúc ngữ pháp chính của bài này. Các bạn nhớ là về nhà chúng ta cũng thường xuyên luyện tập theo cái kiểu như thế này để các bạn nhớ lâu hơn các bạn nhé. 자, 이번에는 201쪽 말하기입니다. 조금 숫자가 큰 것이 나와서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요. 관광산업의 여러 현황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작년에 한국 국내 여행에 참가한 인원이 얼마나 돼요? 4,152만 4천 명 중 3,120만 명이 참가했어요. 그러니까 국민 중에서 약 75%가 여행을 최소 1회 이상 다녀온 셈이에요. 75%나 참가했으면 참가율이 여간 높지 않네요. 자, 잘 보셨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국내 여행에 참가한 인원, 그러니까 국내라는 것은 한국이죠. 한국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갔습니까? 하는 질문이었고요. 그다음에 현황을 보면 이 4,152만 4천 명 중에서 3,120만 명, 읽기 힘들죠, 여러분, 숫자가 커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약 4,000명 중에서 4천만 명 중에서 3천만 명이 여행에 참가했으니까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국민 중에 75%가 국내 여행을 최소 1회 이상, 한 번 이상 다녀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대화로 어떻게 구성했을까요? 작년에 한국 국내 여행에 참가한 인원이 얼마나 돼요? 하고 질문하니까 이런 사람 중에서 이만큼이 참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 중에서 약 75%가 여행을 최소 1회 이상 다녀온 셈이다. 다녀온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뜻으로 다녀온 셈이다 라고 했습니다. 75%나 참가했으면 참가율이 여간 높지 않네요. 아주 높네요. 이런 뜻으로 여간 높지 않네요. 좀 강조를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때요? 숫자가 크지만 이제 여러분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작년에 한국 국내 여행에 참가한 인원이 얼마나 돼요? 4,152만 4천 명 중 3,120만 명이 참가했어요. 그러니까 국민 중에서 약 75%가 여행을 최소 1회 이상 다녀온 셈이에요. 75%나 참가했으면 참가율이 여간 높지 않네요. 자, 이번에는 4번 문제입니다. 교과서의 4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어떤 질문입니까? 이번에는 해외여행이네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으로 어디를 자주 가는지. 자, 현황이 어떻습니까? 중국이 한 30% 되죠. 자, 그다음에 일본이 20%, 그다음에 태국이 한 10% 정도 되네요. 자, 분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중국, 일본, 태국 모두 한국에서 가까운 나라입니다. 역시 가까운 이웃 나라를 많이 방문하는구나. 자,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선생님이 A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B로 대답해 보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가는 해외여행지는 어디예요? 해외여행객의 3분의 1이나 중국을 방문했다면 여간 인기가 많은 게 아니네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좀 여러분 스타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야 됐는데 잘 바꿨나요? 한번 답 확인해 볼까요? 1위는 중국으로 29.6%이고 2위는 일본으로 20.5% 해도 되고, 아니면 2위는 20.5%로 일본. 이게 좀 스타일을 바꿔도 됩니다. 3위는 9.3%로 태국이에요. 이제 분석을 하죠. 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주로는 무엇입니까? 보통 가까운 이웃 나라를 방문하는 셈이네요. 방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여러분이 대답한 것과 비슷합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말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Sau đây là phần bài đọc. Xin mời các bạn xem bài đọc số 3 trang 208. 4차 체험 관광 속의 글 읽기. Bây giờ chúng ta sẽ đọc một bài giới thiệu về du lịch trải nghiệm ở chùa. Temple stay. Temple stay là ở chùa, trải nghiệm ở chùa. Chức temple stay. Chức thường thì khi người ta giải thích một cái nghĩa gì đó trước đó thì người ta hay dùng là chức, nghĩa là 4차 체험은 cái 4차 체험은 trải nghiệm ở chùa là gì? Trải nghiệm ở chùa là một cái 체험 관광, là một cái loại hình du lịch trải nghiệm. 경험할 수 있다, có thể trải nghiệm được cái gì? 문화를, 정신 문화를, một 정신 문화를, 그리고 한국 불교의 전통 4차 문화, có thể trải nghiệm được cái văn hóa chùa chiền truyền thống của Phật giáo Hàn Quốc và cái văn hóa tinh thần của người Hàn Quốc. Ở đâu các bạn? Ở trong 오래된 사찰, ở trong cái chùa mà chùa lâu đời, chùa cổ á. Như vậy thì trên đây người ta vừa giải thích xong temple stay là gì, có nghĩa là một cái văn hóa, temple stay là một cái chương trình trải nghiệm ở chùa, là một cái chương trình du lịch trải nghiệm, có thể trải nghiệm những cái văn hóa tinh thần cũng như là văn hóa chùa chiền truyền thống của Phật giáo Hàn Quốc ở những ngôi chùa cổ. 이 4차 체험은, và người ta giới thiệu xong rồi, bây giờ 이 4차 체험은 cái trải nghiệm mà ở chùa chiền như thế này thì sẽ như thế nào? Trải nghiệm ở chùa chiền như thế này là một cái 한국의 전통 건축, 한국의 전통 건축물과 cái thứ nhất 자연 환경, cái kiến trúc truyền thống của Hàn Quốc, rồi cái môi trường thiên nhiên, 인간의 정신 문화, cái văn hóa tinh thần của con người, 삼박자. 삼박자 là ba cái điều kiện hoặc là ba cái yếu tố. 삼박자 조화를 이룬다. 조화를 이루다 là có nghĩa là hòa hợp, điều hòa. 이룬 한국만의 독특한 전통 문화 상품으로. Cái trải nghiệm và ở chùa chiền này là một cái sản phẩm văn hóa truyền thống thuộc thực, là nó độc đáo và đặc biệt của chỉ riêng của Hàn Quốc, mà nó điều hòa giữa ba cái yếu tố là văn hóa văn hóa tinh thần của con người, rồi môi trường thiên nhiên và cái kiến trúc truyền thống của Hàn Quốc. 요즘, vì nó là cái văn hóa trải nghiệm ở chùa như thế này, nó là như vậy nên là 요즘 각광을 받고 있다. 각광을 받다 là 주목을 받고 있다, là thu hút nhiều sự quan tâm.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다, nên là kỳ vọng nhiều điều tốt đẹp, hoặc là chúng 기대 là sự kỳ vọng, đúng không? 모으다 là gom lại, rất là kỳ vọng một cái gì đó. 이러한 새로운 문화 체험인 4차 체험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알아보다 là tìm hiểu. Bây giờ chúng ta sẽ tìm hiểu thêm về cái văn hóa trải nghiệm ở chùa chiền, một cái loại hình văn hóa, trải nghiệm văn hóa mới như thế này. Thì trên đây người ta vừa giải thích thứ nhất là cái trải nghiệm văn hóa, trải nghiệm ở chùa là gì, temple stay là gì. Và khi trải nghiệm temple stay như thế thì chúng ta sẽ có những cái, chúng ta sẽ trải nghiệm những cái gì, và trong đó thì nó có những đặc điểm gì, và người ta giới thiệu sơ bộ như vậy. Bây giờ tiếp theo sau đây người ta sẽ giới thiệu cụ thể hơn nhé. 4차 체험은, cái trải nghiệm ở chùa là gì nào? Đầu tiên là 사찰에 가서, đi tới chùa, đúng không? 방을 배정받고, rồi nhận phòng, 배정받다, 배정받다 có nghĩa là ai ở phòng nào là 배정을 받다, nhận phòng. 수련복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수련복 là áo, có thể mình dịch là áo đồng phục, hoặc là trong những cái, ví dụ như trong những cái nhà thể dục thể thao hay là cái gì đó mà mình đến mình tập cái gì đó thì người ta đưa cho mình 수련복 là đồng phục, mà đồng phục để luyện tập ạ. 수련복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Cái trải nghiệm văn hóa ở chùa được bắt đầu bằng việc chúng ta vào chùa nè, chúng ta nhận quần áo, chúng ta nhận phòng nè, xong chúng ta nhận quần áo.
그 후, sau đó thì 4차 생활을 시작하는 의식을 ha고, sau đó thì sẽ làm cái nghi thức là bắt đầu cuộc sống ở chùa. 4차에서의 기본 예절 및 주의사항을 배운다. Sau đó thì chúng ta sẽ học cái chú ý 사항 là những điều lưu ý, những điều cần chú ý. 기본 예절, 4차에서의 기본 예절, những cái lịch sự, cái phép lịch sự cơ bản ở trong chùa. Rồi, 공양 시간, thường thì ở chùa ở chùa thì người ta không có dùng cái chữ 식사 mà thường là người ta dùng là 공양. 스님 공양 하셨어요? 공양하다 là 공양 시간, vào giờ mình thì là thọ trai, vào giờ ăn cơm á. 모두가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chúng ta có thể dịch là tâm hồn trong sạch, hoặc là mình dịch là tĩnh tâm, nghĩa là trong lòng mình không có nghĩ cái gì lung tung hết á, thì thường là mình dịch là tĩnh tâm. Tất cả 모두가 똑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으로, cái giờ ăn trưa, giờ ăn cơm á, là cái giờ mà tất cả mọi người tĩnh tâm và cùng nhau chia thức ăn để ăn. 절에서 식사를 경험할 수 있다, để mà trải nghiệm, chúng ta có thể trải nghiệm cái giờ ăn ở chùa. 예불 là lễ Phật. 예불은 하루에 3번 드리는데 lễ Phật một ngày là 3 lần. Mukthak 소리, mukthak là cái mỏ tú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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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úc, cái mỏ đó, mukthak 소리에 맞춰 nhịp theo cái mỏ đó, đọc theo cái nhịp đó. Và 스님 là sư thầy, 스님을 따라 하면 된다, và theo chúng ta đọc theo thầy theo cái nhịp của cái mỏ là được. Các bạn có thấy thú vị không? Và tiếp theo thì chúng ta sẽ tìm hiểu xem mình sẽ làm gì nữa nhé. 4차 체험에서는 참선도 해볼 수 있는데, và trong cái chương trình trải nghiệm ở chùa thì chúng ta có thể là 참선 là thiền, ngồi thiền. 를 통해서 정신을 수양하고, 정신을 수양하다, 수양 là tu dưỡng cái tinh thần của mình thông qua cái thiền, thì mình sẽ định tâm lại, tu dưỡng cái tâm của mình lại, tinh thần của mình. 바른 자세와 호흡법을 배울 수 있다. 바른 자세 là một cái tư thế thẳng, 바르다 là thẳng, 호흡법 là cái cách mà để thở, thì mình có thể dịch theo cái kiểu gọi là quán niệm hơi thở, học cái cách mà thở. 이 외에도, ngoài ra thì 스님과의 대화 시간도 있고, ngoài ra thì bạn có thời gian mà đàm đạo với lại sư thầy. 연등이나 염주 만들기, làm là đèn, 연등 là cái đèn giống như lồng đèn mà hình hoa sen á, 염주 là chuỗi. 요가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있어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 Có thể nói chuyện được, đàm đạo với sư thầy nè, rồi có thể làm đèn, làm lồng đèn, làm chuỗi, rồi trải nghiệm những cái chương trình như là học yoga nữa. 이러한 4차 체험은 một cái hoạt động mà trải nghiệm ở chùa như thế này, 특히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Những cái trải nghiệm ở chùa như thế này thì ngày càng thu hút, ngày càng được sự ưa chuộng của rất là nhiều người nước ngoài. 서울에서 멀지 않는 경기도에도, ở 경기도 là ở tỉnh Gyeonggi á, thì không quá xa Seoul lắm, thì 많은 사찰들이 있는데 có rất là nhiều chùa chiền. 경기도의 사찰들은, những cái chùa ở Gyeonggi-do thì 서울에서 근거리라는 장점, nó có một cái ưu điểm là 근거리 là một cái đoạn đường ngắn, là gần. 더불어, thêm nữa, 더불어 지방 사찰 못지 않는 역사와 문화가 숨쉬고 있고, thứ nhất là ở gần Seoul, thứ hai nữa là nó cũng có cái văn hóa và lịch sử không thua gì các cái chùa ở địa phương, ở dưới tỉnh. 주말 동안 4차 체험하려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Nên là nó rất là đáng để mà giới thiệu cho những cái người mà muốn đi trải nghiệm cuộc sống ở chùa ở trong suốt ngày cuối tuần.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chúng ta sẽ tiếp thêm năng lượng cho cuộc sống. 마음을 정화시키고, 정화시키다 là chúng ta làm cho sạch, làm cho 정화시키다 là làm sạch. Nhưng mà 마음을 정화시키다 là chúng ta làm cho tâm hồn mình được thảnh thơi. 참된 나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면, nếu mà bạn muốn có những cái khoảng thời gian mà tìm về với chính mình, là vừa tiếp thêm năng lượng cho cuộc sống, vừa làm cho tâm hồn được thanh thản, thảnh thơi, thì 사차 체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Thì cái việc mà chúng ta đi đến tham quan và trải nghiệm chùa thì như thế nào nhỉ? Một cái đề xuất phải không ạ? Vâng, trên đây thì chúng ta vừa tìm hiểu xong về cái văn hóa trải nghiệm ở chùa của Hàn Quốc. Khi nào có điều kiện thì rất là mong là các bạn thử tham gia trải nghiệm cái chương trình ở chùa các bạn nhé. 자, 이번에는 211쪽 쓰기입니다. 관광 코스 추천 글쓰기. 여러분, 이런 글은 어디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 서점에 가면 관광 가이드북, 예, 안내책자고요. 인터넷에는 뭐 블로그 이런 데서 관광지를, 특히 관광 코스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글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번에 여러분들도 이런 글을 한번 써볼 겁니다. 자, 먼저 이런 글을 쓰려면 관광의 목적이 뭐 쇼핑인가요? 아니면 뭐 유명한 장소에 가보는 건가요? 아니면 드라마 촬영지를 가는 건가요?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관광 코스가 달라지고,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소요 시간, 필요한 시간. 즉, 이 코스를 다 둘러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하루가 걸립니까? 아니면 3일 동안 해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것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코스를 짭니다. 자, 코스를 이렇게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코스가 왜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좀 팁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한국 사람이 쓴 글을 보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쇼핑 마니아라면, 이 사람은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과 같은 코스를 추천하고자 한다. 예, 코스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추천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뭐뭐 하고자 한다, 뭐뭐이다. 자, 이렇게 다 폼으로 썼는데요. 이렇게 산문체로 쓰셔도 괜찮고요. 신문처럼. 아니면 이런 코스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습니다로 해도 되고요. 이런 코스를 추천하고 싶어요. 이렇게 요를 써도 되고요. 뭐 글이지만 이거는 이야기하듯이 써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하는 스타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긴 좀 문어체로 쓰니까 고자 한다, 려고 하다 보다는 고자 한다, 이렇게 좀 무겁게 씁니다. 한국, 특히 서울에서는 쇼핑할 수 있는 장소가 아주 많다. 뭐 며칠 동안 쇼핑해도 충분하지 않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당일 코스. 당일이라는 것은 하루 동안, 자지 않고 하루 동안 볼 수 있는 코스를 우리가 당일 코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적합할 것이다, 적합할 것 같다, 적합하리라고 생각한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발음이 좀 꼬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목적은 쇼핑이고 시간은 당일, 1일 코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를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려줘야 되겠죠. 제일 먼저 국내 최고 최대의 종합시장인 남대문 시장을 시작으로, 무엇을 시작으로 해서 유행의 메카는 다른 말로 중심지입니다. 자, 명동을 거쳐서, 무엇을 거쳐서, 지나간다는 뜻인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들러서 구경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국적인, 이국, 다른 나라, 그죠? 외국처럼 보이는 이태원으로 가보자. 가봅시다, 이런 뜻을 가보자, 이게 반말처럼 씁니다. 그 다음 젊음의 거리로 유명한 압구정에서 쇼핑한 후에 마지막 코스는 도 괜찮고요. 마지막 코스로는도 괜찮습니다. 밤새도록 쇼핑할 수 있는 동대문 쇼핑타운을 추천한다. 이렇게 무엇을 추천한다, 시작으로 마지막, 이렇게 썼죠. 여기서 보면은 왜 여기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죠. 그냥 뭐 이국적이다, 아니면 쇼핑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썼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써야 되겠습니다. 장점 및 특징. 자, 남대문은 한국에서 가장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최고 최대의 종합시장으로, 그렇죠? 무엇으로서? 최대의 장점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품질에 비해서 물건이 싸다는 것이다. 여기서 어떠한 장점은 했을 때 물건이 싸다 하고 끝나면 여러분 안 돼요. 뭐 장점은 단점은 뭐뭐뭐뭐뭐뭐 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는 것이다로 끝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의하세요. 앞뒤가 좀 호응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좀 굉장히 기니까 중간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음의 문화와 첨단 유행을 대표하는 첨단 최신 유행입니다. 압구정은 쇼핑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쇼핑도 유명하고 맛있는 음식 두 가지 속성을 나열해서 얘기할 때는 뭐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분위기 있는 바에서, 바? 네, 이거 술 파는 곳입니다. 재즈 공연도 감상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추천 코스의 특징을 이렇게 조사해서 쓰면 됩니다. 뭐 역시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관광 책자를 베트남어로 된 걸 잘 읽어보고 그 정보를 가지고 한국어로 바꿔서 쓰시면 되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베트남을 소개할 수 있는 관광 코스 안내글 잘 쓰실 수 있겠지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광과 안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중에 한국에서 손님이 오신다면 베트남을 잘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유창한 한국어로 잘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11과를 배우면서 많은 그런 유용한 어휘나 표현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가이드를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